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우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이슈 골라봤는데요. 테슬라 급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간밤에도 6%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올해 들어서 급락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월 달만 18%나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간밤에는 이 하루의 낙폭치고는 상당히 좀 깊게 나와서 과연 이유가 무엇인가, 워낙에 또 머스크라는 CEO의 리스크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작년에 이 트럼프 효과가 너무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혹은 전기차 본업에서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두 분의 분석이 좀 궁금한데요. 김민주 전문가님, 테슬라 요즘의 부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단기 차익 실현 니즈가 가장 높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200불 언저리에 주가가 있었을 때만 해도 뭐 차량 인도량이라든지 뭐 정치적 변수, 그때는 뭐 대선 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좋게 보는 쪽은 아니었거든요. 또 굴욕도 겪었습니다. 작년 4월에 138불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주가가 뭐 반등은 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뭐 200불과 250불 등락 과정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올인 어떤 전략이 성공하고 주가는 갭 상승으로 좀 가파르게 12월 18일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488불. 이 시간에 뭐 저희가 다뤄드리기도 했지만 뭐 몇몇 이제 IB 투자 헤지펀드에서 의견과는 좀 무관하게 전혀 논리가 맞지 않게 목표가 600불도 제시가 된 그런 기업인데요. 사실상 그 차익 실현 니즈는 상당했을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그 이후로 일단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뭐 아직도 대량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12월 내내 물량을 좀 줄였던 부분, 뭐 차익 실현의 일환이겠죠.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론적으로 실적으로 돌아가 보면 테슬라가 지금 실적이 좋은 쪽인가? 실적 부진이 있죠. 판매 둔화 전망도 있고요. 그래서 가격 인하로 인한 또 수익성 악화 우려까지 엎친 데 겹친 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올랐던 어떤 정책 효율부 수장의 어떤 정치적 파워, 이 부분도 지금은 좀 내용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 입지가 일론 머스크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대감이 오른 것까지는 좋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여기저기 뭐 간섭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밥그릇을 지키려던 정치인들이 굉장히 불만을 좀 피력하는 이런 형태까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실적 안 좋죠. 정치적 지나치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분쟁의 소지가 또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뭐 도드라지게 개선되는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일로 좀 돌아가면 뭐 머스크의 또 뭐 오픈 AI 인수 시도 논란, 이렇게 좀 지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것도 가능할지, 정말 돈은 뭐 돈이 많으신 분이지만 오픈 AI 인수하고서도 기업이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가 좀 내려왔고, 네. 기술적으로는 300불 지지력을 먼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상당히 많네요. 네. 그러면은 김 회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두 가지 이유를 봐야 되겠죠. 뭐 전부 트럼프 CEO의 행보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 주가가 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고 실제로 당선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흐름이 연결되다 보니까 밸류에 좀 비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는 미래에 관련된 기술을 끌어다 쓰고 차 판매 안 돼도 괜찮아, 테슬라는 이런 기술이 있잖아 라는 식의 어떤 평가와 더불어서 주가가 이제 일방적으로 오르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악재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최근에 주가 하락에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요소,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비싸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 트럼프의 발언과 행보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독일 가서 독일의 극우 정당의 수장과 만나서 뭐 정책적인 협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유럽 쪽에서 극우 쪽의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유럽 정치 지형의 전반적으로 부담인데, 자, 이것이 테슬라 판매 유럽에서 하락하는데 극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과 유럽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중국에서도 최근에 조금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정치적 행보를 보임으로써 판매량 둔화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되니까 주가는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 민감도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가 가장 핵심인 거죠. 워낙 많이 올랐고 워낙 비싸게 거래되다 보니까 뭐 조금만 악재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작년에 이 트럼프 효과 봤던 부분들이 거품이 좀 빠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나 뭐 정권과 결부지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테슬라의 향방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식의 접근 전략이 가능할지,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이제는 국내 2차 전지와 결부시키기에는 너무 좀 멀어졌다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 뭐 테슬라 내용 나와도 2차 전지 전혀 뭐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이 반응이 나오게 되니까 테슬라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국내 증시의 영향 같이 좀 볼게요. 김민우 전문가님. 근데 뭐 이 부분은 다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이라서 저희 뭐 이제 개장하고 뭐 첫 시간에 다뤘던 것 같거든요. 이제 멀티플 기업이다. 국내는 뭐 자율주행, 뭐 우주항공, 로봇, 또 그리고 뭐 2차 전지까지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테슬라는 멀티플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뭐 무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하고 있죠. 뭐 자율주행 하고 있죠. 로봇 하고 있죠.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 하고 있죠. 전기차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르고요. 단지 이제 테슬라만 직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여기에다 권력까지 얻었는데, 단지 뭐 전기차 시장이 어떤 금리나 사이클을 무시한 너무 폭발적인 묻지마 매수세가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참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부분의 유동성 공급과 확대로 인해서 언젠가는 뭐 보조금도 주고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금의 어떤 주가의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을 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놓고 주식에 대한 접근 포인트를 테슬라는 짜는데 2월 단기 전략이 좀 궁금해지죠. 저희가 데일리 방송을 하기 때문에 내일 또 매크로 변수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뭐 하루 내내 경제방송에서 다룰 것 같은데, CPI가 만약에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CPI가 잘 나와도 해석의 여지로 몰아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접근 포인트를 뭐 투자로서 우리가 저울질 하더라도 지금 섣부르게 달려드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의 트리거가 되려면 FSD 엔진이죠. 자율주행에 관한 것을 이미 밝혀왔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좀 피치를 받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정책 효율부 수장이고 뭐 6월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던데, 이 관련 기술에 대한 발표하고요. 성과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테슬라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전기차 판매죠. 이 전기차 판매를 위해서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BYD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교차 크로스 검증을 좀 해야 된다. 실적 부분이나 점유율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 결코 좋지 못하죠. 그리고 저는 뭐 테슬라의 최대 주주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인데 아직도 대량 주식을 보유 중인데 12월에 분명히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테슬라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의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시점, 공개 매수를 거의 하는 형태를 좀 띠고 있거든요. 매수하고 뭐 수장에 나와가지고 주식 비중 확대했다, 이런 뉴스 플로우를 전해지기 때문에 비중 확대 시점까지 점진적으로 우리가 매집 단계를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적으로는 동일하게 300불 1차 지지력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300 지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테슬라 지금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3월에 주니퍼, 그러니까 모델 Y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뭐
페이스리프트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주니퍼가 사전 예약도 꽤 괜찮았고요. 3월부터 이제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신차 휴가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보기는 좀 힘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테슬라 차를 앵커님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예전에 담당 PD님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때 한번 구경이라도 해볼 걸 했는데 이제 주변에 타시는 분들의 평을 좀 들어보면 네. 소프트웨어만큼은 최강이다. 네. 이런 평들이 좀 많고요. 단지 하드웨어 부분은 뭐 차체라든지 이렇게 부실 조립 이런 부분은 되게 안 좋다라는 평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시는 고위직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충돌 실험에 관해서는 테슬라가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자체적인 평가는 뭐 사실상 양측의 의견이 좀 대립합니다만은 일단 MZ세대의 젊은 층 니즈가 상당히 좀 높고요. 이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 단계 한 4단계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만약에 미국에서 확인을 해준다면 저는 신차 효과는 불을 붙는다고 봐요. 결국은 그런데 이제 3월에 신차가 먼저 나오고 뒤에 로보택시 자율주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적어도 4단계까지는 진척도가 이루어져야지만 기존에 있는 차량은 물론 업그레이드 하니까 돈 들어오겠죠. 그리고 신차 판매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3월에 뭐 신차에 대한 평가는 제가 뭐 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아직은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선별하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 이사님 의견은요? 네, 일단 일론 머스크 CEO의 행보가 조금은 부드러워질 필요가 있죠. 지금은 너무 좌충우돌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권에 가서도 이슈를 낳고 뭐 발언 한마디가 주가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본인의 성향이니까 이걸 뭐 쉽게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행보 자체가 주가에는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분이 뭔가 조금 일을 하시더라도 좀 뒷단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밤에도 싸웠잖아요. 샘 올트먼이랑. 아니 뭐 그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 행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너무 자기가 먼저 결정해서 마치 트럼프에게 통보하는 식의 그런 행태가 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 정부와 이 일론 머스크의 동반 행보가 몇 년 갈 수 있을까를 뭐 친구랑 내기 중이긴 한데 네. 뭐 제가 몇 년으로 내기를 하셨어요? 네, 어느 정도 기간에 베팅했는지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둘의 그 사이 조율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주가 변동성에 영향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주니퍼 Y보다는 아무래도 이 하반기, 뭐 상반기 말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자율주행 택시와 관련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느냐가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약속을 지켜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을 지킨 적은 별로 없던 테슬라의 그 역사를 돌아봤을 때 과연 자율주행 택시와 관련돼서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초기 물량이 과연 얼마만큼 나올까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 차가 뭐 아시는 것처럼 2명 타는 거거든요. 아예 운전자가 없는 그냥 2명 타는. 주니퍼가요? 아니요. 지금 모델 그 2로 알려진 자율주행 택시가 택시가. 사람은 2명 타고 그 다음에 아예 운전자가 없는 그런 차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의 초기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허가도 없고 장기적으로 뭐 판매가 늘어난다면 다시 뭐 주가는 반등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뭐 주니퍼도 중요하지만 전체 판매량 자체가 이 등락을 타서는 안 되겠죠. 최근에 테슬라 내려가는 동안 비아디가 신고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고가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앞서 이제 김민준 전문가가 언급했던 대로 경쟁사들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폼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율주행 모델과 관련된 판매량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서 내가 탑티어라는 것을 계속 입증하지 못하면 적어도 뭐 미국, 유럽 내에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아마 주가 변동성은 하반기에도 커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테슬라가 예전부터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게 뭡니까? 우리 거 사가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SD를 사가라라는 것인데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뭐 있어 보입니다. 뭐 최근에 뭐 포드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꾸준하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 다른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거의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판매가 가시화될 수 있을지도 저는 뭐 주목해 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주신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잡는 게 낫다. 아니면은 뭐 들고 계신 분들,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사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뭐 소폭이지만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쳐다보질 않아서 이렇게 내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 좋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최근에 주가 하락이 뭐 당연히 거슬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거슬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테슬라는 만족할 만한 가격이 올 때까지 아예 기다리던지, 아니면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분할 매수 관점 정도의 접근이 필요한데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기술적 흐름에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 의견이 두 분이 좀 모아지네요. 테슬라 조금은 여유 있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가가 하락할 만한 이유 상당히 좀 많네요. 뭐 정치적으로 거품도 빠졌고요. 거기에다가 이 머스크의 충돌하는 모습, 거기에다가 BYD를 비롯한 중국의 업체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 신중한 태도로 이야기를 두 분 해주셨어요. 이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넘어가 보시죠.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 개의 리포트입니다. 먼저 메리츠에서는요, 중국 포코선테크, 그리고 IM증권에서는 석유화학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KB증권, 삼성전자, 메모리 재고, 건전화 시작인데요. 하나씩 좀 볼까요? 네, 1~3번은 어떻게 보면 좀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 리포트부도 보면은 저게 뭐 발음이 에드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아람코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중동의 이제 큰형 하면은 뭐 이란과 사우디를 꼽지만 그 GCC 국가 중에 큰형, 그다음에 돈 잘 쓰는 어떤 중동의 부국 느낌하면 사우디하고 우리가 이제 UAE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아람코가 국영회사라면 이 에드녹이라고 하는 회사는 UAE의 이제 국영회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부다비. 네. 예. 그런데 이제 이쪽이 최근에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의 다운스트림 업체들을 사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이 지난 2년간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밀고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빠진 것, 그다음에 중국이 이란과 러시아에 싼 석유를 사다가 더 싸게 제품을 만들어낸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었는데 올해는 이런 영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구간이어서 국내 종목군들의 일부 반등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람코는 중국과 협력해서 다운스트림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물론 국내 SOL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람코하고 이 에드녹의 전략이 다르다고 하는데, 아람코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로컬 업체들과 협력해서 다운스트림을 빠르게 좀 늘려가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 반대로 UAE는 유럽에 지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스페셜티를 만드는 그런 다운스트림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사서 이걸 합병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서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석유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예정돼 있는 결과물이니까 이 양국의 국영회사들의 선택이 다르긴 한데요. 이건 어쨌든 둘 다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에게는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빠르게 구조조정도 좀 하고 미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는지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적다 하더라도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뉴스들을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춘절에 생각보다 중국에서 PC하고 스마트폰 판매가 엄청나게 폭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이제 메모리 재고가 한 50% 이상은 소진됐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아시다시피 DDR5 이런 것들을 중국에 공급하는 주업체죠. 과거에는 SK하이닉스였지만 지금 SK하이닉스는 HBM 물량을 대기에도 바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국 쪽에서 물량을 요구했을 때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작년 1,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 쪽에서 레거시 디램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실적이 좋았던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사주 소각 효과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결부된다면, 거기다가 아침에 나온 뉴스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기재위를 통과한 반도체 칩스법, 한국 코리아 칩스법의 핵심이 제가 생각한 방향은 아니지만 세제 혜택을 5% 늘려주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최종 결정까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직접적인 자금 지원 없이 투자하면 세액의 원래 15%에서 대기업 한 20%를 되돌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투자를 뭐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국내 지역에 조금 만약에 늘리게 된다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꿈틀꿈틀하고 있는 뭐 어니가이피스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붙어가고 있는 뭐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최근에 거래 증가와 주가 반등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포트의 내용은 재고가 건전화되고 있다는 얘기지만 재고가 건전화되면서 오늘 아침 뉴스까지 한번 이어본다면 과연 삼성전자와 함께 가는 삼성전자의 향 종목군들의 뭔가 좀 거래가 증가하고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SK하이닉스 연관 종목도 마찬가지일 건데 SK하이닉스는 뭐 상대적으로 HBM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동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BM 파운드리 여기에서 삼성전자 못한다고 조금은 또 투자자분들이 타박하고 이러셨는데 레거시 쪽에서 좋아질 만한 가능성도 슬슬 엿보이니까 이 내용 레포트 KB증권입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재고 건전화 시작이라는 레포트까지 봤는데요. 그러면 중국 관련된 포커스온테크 이 부분은 요즘 나오는 일련의 뉴스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무섭다 싶을 만큼 중국이 AI 그리고 또 미래 산업에 이렇게까지 진심이었나라는 생각을 여러모로 하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분석해놨나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리포트는 뭐 상당히 길고 그 내용을 막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네.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그 제목에 답이 나와 있다. 중국 증시 최근에 항생 H가 글로벌 증시 1위인 건 아시죠? 나스닥이 3위인가 그렇고요. 항생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항생 지수보다 항생 테크 항생 H의 테크가 지금 전 세계 지수 상승률 올해 기준 1위입니다. 작년에 박살났다가 올해 기준으로 1위로 갔는데 자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중국의 AI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시면 딥시크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딥시크 뒤에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고 있고 중국이 전기차를 성장한 과정도 뭐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기차 수백 개 업체들을 동시에 출발시켜서 엄청나게 경쟁하게 만들고 가격을 다 다운시키고 기술 경쟁을 시켜서 없어지는 업체들은 다 지금 날려버리고 합병시켜버리고 해서 한때 뭐 500개를 육박했던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지금 뭐 100개 이내로 줄어들었고요. 앞으로도 뭐 10개 이내로 줄어들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쟁을 거쳐서 살아남은 업체들의 경쟁력 뭐 우리가 우습게 볼 상황은 이미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AI 쪽에서 또 지금 앞단부터 뒷단까지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같은 것만 빼면은 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저기에서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게 화웨이와 샤오미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웨이의 밸류체인이 생각보다 앞뒤로 굉장히 넓다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들의 평균 PER은 30배가 넘어서고 있는 반면 중국도 나름 AI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소위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어서 그나마 최근에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런 주가 레벨을 그다음에 주가 밸류에이션을 이미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제목 안에 들어가 있는 리포트 내용은 아니지만 이 리포트가 꽤 긴 리포트인데 뒤쪽에 다른 내용들이 좀 결부되어 있는데 다 앞단에 중국 내용과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샤오미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은 샤오미 주가인데 샤오미도 지금 최고가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이벤트를 보시면 샤오미 SU7이라고 해서 뭐 공도에서 뭐 주저앉았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뭐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게 나오면서 지금 저렇게 신고가로 가고 있다라는 건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리포트의 내용에서 보면 샤오미가 이제는 애플을 넘어서 테슬라까지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너무 나간 얘기고 근데 중요한 건 샤오미는 지금 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게 통합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OS가 자동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TV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탭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죠. 내가 쓰는 미패드를 자동차에 갖다가 꽂아 넣으면 바로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식의 지금 시스템 통합이 가장 빠르게 회사별로 영역을 가리지 않고 가전부터 자동차, 스마트폰과 다른 OS까지 모두 연결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살펴보시죠. 현대차, 삼성 이런 거 연결되어 있나요? 물론 앱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근데 앱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지금 샤오미나 화웨이처럼 스무스한 방향으로 통합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다음에 여기서 모아지는 그런 데이터량이 과연 누가 더 많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너 중국 주식 살 거야? 중국차 살 거야? 안 살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술 변화와 기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과 약간 경합을 이루는 그런 산업은 앞으로 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조짐 정도 나오니까 조금은 지켜보자. 뭐 이 정도의 관점으로 보면 되나요? 네, 일단 경쟁하는 업체들이 최소한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은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테슬라 빼면은.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이런 것도 중국으로 들어가기 꽤 어려워졌다라는 걸 이제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미국이 다 막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 업체들도 다운을 해야죠. 지금 미국의 모든 OS와 서비스들은 전 세계 모두가 같이 쓰는 소위 독과점 업체니까 우리가 굉장히 높은 밸류를 줬던 건데 예를 들어서 중국과 중국을 따라가는 몇 개 국가가 빠지면 그만큼의 밸류에이션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엔비디아는 올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중국 매출 날아가는 것에 대한 하향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극단적으로 간다면. 그러면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도 마찬가지 영역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리포트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빅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 오늘 빅데이터 선택은 딥노이드네요. 연말 연초 약간 의료 AI가 들썩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종목별로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딥노이드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오늘 골라주신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오늘 뭐 사실상 추천을 안 하려고 했는데 수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이 빅데이터가 이렇게 교차 크로스돼서 가리키는 기술적 위치는 AI 의료기기에서 좀 포착이 됐었는데 주가 퍼포먼스 뭐 선별화돼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잘 나왔고요. 뭐 딥노이드,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70-80%씩 올랐습니다. 결코 적은 퍼포먼스는 아니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사이드 쪽에 이제 테마가 지속력이나 주도력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조금 안 좋아져야지 부각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지금 좀 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 CPI 발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찌됐건 정치적 불확실성 내지는 정책적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는데 트럼프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나 고위직들이 하루가 다르게 의견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은 관세, 내일은 관세 유예, 뭐 OX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제기되네? 이러면서 증시가 좀 흘러내려야 되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좀 강달러 현상이 가는 게 뭐 연준의 입장이나 트럼프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협상 카드의 일원이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지?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가 계속적으로 서명했는데도 시큰둥하다. 그러니까 지금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증시 하방 압력을 주기 위한 어떤 정책적 불확실성이 별로 안 먹히고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이 뭐 학습 효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강달러 현상을 조금 더 저는 밀어붙여야 된다고 보는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렇다면 저는 테마단이나 지금의 어떤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른 뭐 조선, 히토류 종목들이 당분간은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 히토류 쪽. 네, 특히나 뭐 오늘, 내일, 뭐 월요일까지. 그래서 오늘도 저는 증시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전강 후약 정도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 테마 쪽으로 일단 공략을 했다. 그럼 딥노이드로 넘어와서 여기는 뭐 하는 데냐? 간단합니다. 실적 기반의 접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성장 모멘텀에 따른 기술적 접근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각적인 AI를 제공하거나 딥노이드처럼 어떤 의료 부분에 관해서 머신 비전을 이용해가지고 뭐 뇌를 이제 탐색한다든지 엑스레이를 뭐 탐색한다든지 판독 글을 뭐 보여준다든지 등등 접목 요소를 이제 찾아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뭐 매출액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폄하하는 게 아니고 기술력에 관해서는 크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성장성이 없다거나 접목이 안 될 것이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오진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때마다 생명이 정말로 위태롭기 때문에 이 AI로 검증을 거쳐보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제가 빅데이터를 만들 때도 뭐 옆에 이사님도 계십니다만 같은 자리에서 기술적 접근을 타진할 때 의견이 다 틀립니다. 앵커님하고도 이렇게 세 명이서 이야기를 나눠도 다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검증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생명 연장의 분야에 관해서는 더더욱 AI가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의사분들이 검진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검증 테스트 차원을 거치는 거죠. 그러면 성장성이 있다 보여주고 주가 차트 모습 보시면 9,000원까지 올랐어요. 5,000원부터. 주가는 뭐 결코 적게 오르지는 않았고 최근에 한 뭐 일주일 사이에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붙는 모습. 그러면 이제 깃발령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깃발령과 하락 깃발령이 있는데 눌림목 구간에서 피보나치 되돌림은 어느 지역에서 잡느냐. 빅데이터는 지금 50% 지점과 61.8% 지점에서 되돌림이 나와야 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우선 8,800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800원. 목표가 도달 확률이 조금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주고 지속성 때문인 것 같고요. 55%. 상승 확률, 주가가 단 1%라도 오를 확률은 65%, 기대 수익률은 12%에서 17% 정도, 손실률은 마이너스 6%에서 9% 정도로 나오고 있다. 기술적인 접근, 논리목대 한번 해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보는 종목입니다. 딥노이드고요. 이 종목이 어제 종가가 7,89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 추천 가격 밴드로 좀 잡아드리는데요. 7,200원에서 7,500원 사이 조금 더 눌렸을 때 접근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위쪽으로 8,800원, 아래쪽으로 6,800원 정도 짧게 가격 구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자세하게 이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들여다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체크앤스탁이었습니다.